네, 안녕하세요. 방문각 강남학원 김하영 강사입니다. 자, 민법규제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합격서 요약집 있고, 지금 진행하는 준비 기출이 있습니다. 강의 노트 세 가지가 있고, 이 세 권을 동시 구입하시거나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립니다.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네 번째 과목 이름도 꼭 적어주고, 교재 이름도 적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준비 기출 특강 기본편 제3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치권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유치권 하면 세 가지를 우리가 외웠습니다. 먼저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 있죠. 보증금, 권리금,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복 드린 겁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자재대금 채권이죠. 즉 건축자재 시멘트 외상으로 사죠. 이게 매매대금입니다. 명의신탁까지 해서 얘들을 보건복지부가 매신했다. 국민을 배신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습니다. 이들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입니다. 대표적으로 외워둡니다. 다음 이어서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근데 물권법이지만 이게 임의규정이라 유치권 폐지 특약 가능합니다. 포기 특약 유효. 물권이지만 임의규정 잘 기억하세요. 다음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성질이 세 가지가 있죠. 유치권은 경매에서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물상대 이행 없어요. 다음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정원권이 없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가 아니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정원권으로 보호되지만 유치권의 자체에 기한 물권적 정원권이 없습니다. 이걸 우물이 우물없다 외웠죠? 나머지는 다 있다 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에 우물이 우물없죠? 그럼 나머지는 다 있다면 거의 98% 맞습니다. 세 가지 꼭 외우세요. 다음 간접점유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3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겨야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맡기면 이건 채무자에게 물건 돌려준 거라 이때는 유치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맡겨야 돼요. 채무자에게 안 가는 식으로 해야 간접점유로 유치권 인정됩니다. 다음 유치권은 적법점유해야 되죠. 강의 노트 183페이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점유란 걸 유치권자가 아니라 그 상대방 측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자, 그럼 갑이 자동차가 있어요. 을카센터에 수리비 맡겨서 자동차에서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수리비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은 적법점유해야 됩니다. 자, 그럼 유치권자가 적법이라고 증명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갑은 유치권을 배척해서 자동차를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러면 상대방 갑 측에서 너는 불법점유라고 증명해야 할까요? 자, 을은 점유하고 있죠? 점유는 적법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을이 적법이라고 증명할 필요 없고 유치권을 부정하려는 상대방 갑 측에서 불법점유라고 증명해야 유치권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도 점유예요. 그럼 적법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법점유가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강의 노트 184페이지 하단으로 오세요. 지금 이 보는 판례가 엄청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온 편입니다.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물권이라 전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행사해야 되죠. 근데 유치권은 물권이라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어서요. 일 맡긴 갑이 도급인, 을이 수급인이고 을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 건물은 맡긴 자, 도급인 갑소유가 됩니다. 10억이라 가정해보세요. 근데 이 공사대금 채권 약 3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데 유치권 행사하는 도중에 이 건물이 경매에 나와서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매수인. 그러므로 유치권 행사하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쫓아가서 나 3억 못 받았거든. 3억 내놓으라고 변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아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해야 돼요. 채무자는 갑이죠. 갑에게만 해야 됩니다. 병 얼굴 본 적 없죠. 제3자에게 채권 갚아달라고 변제 청구 못합니다. 그렇지만
유치권은 달라요. 유치권은 물권이라 뭐 경락인을 포함해서 전 세계 70억 인구 누구에게나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 을은 원래 병에게 3억 달러 못하고 병은 3억 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안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생활에서는 보통 10억에서 3억을 빼면 7억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실생활에서는 병이 1억에 7억 이하, 7억 이하로 경매를 받습니다. 만약에 5억 5천에 경매받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병이 원래는 을에게 3억 줄 필요 없지만 병이 을에게 3억 줘버립니다. 그럼 을은 돈 받고 나가겠죠? 그럼 병이 당장 들어가서 조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은 경락대금 5억 5천 냈죠. 을에게 3억 줬죠? 그럼 토탈 한 8억 5천의 상골이 되는 거죠.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병은 지금 이 건물을 사용할 생각 없어요. 한 5년, 6년 내다보고 경매 받은 겁니다. 그럼 병이 을 쫓아가서 나 을, 너 10원도 못 줘. 너 거기서 살던 귀신이 되든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럼 을이 알아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지금 을 지금 경사대금 못 받아서 밑에 인부들 10명인데 10명 몇 달째 월급도 못 줬어요. 그럼 그들이 밤마다 쫓아옵니다. 을 무섭잖아요. 을이 병한테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럼 한 1억만 주면 나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병이 1억 주고 을 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래 을은 병에게 3억 달러 못하고 경락이 병은 원래 3억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병이 그냥 을을 쫓아내고 당장 점유하려고 보통 10억에서 3억을 뺀 보통 7억 이하로 경매를 받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줄 필요 없어요. 이처럼 건물의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의 가짜가 엄청 많아요. 우리 판례는 이 가짜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입니다. 즉 경매 등기 전, 이 경매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경락인에게 못 나가라고 행사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을 취득해서요. 이 사람은 진짜 채권이 있으면 경매 등기 후라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하지만 단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그 말은 나가란 말입니다. 왜 이리 판시했냐면 보통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많이 나오거든요.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령 진짜 유치권이라도 진짜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해서요. 나가란 말입니다. 경매 등기 후에 성립한 진짜 유치권도 대항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경매 등기 후에 가짜 유치권이 나올 수 없는 거죠. 이렇게 가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경매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할 수는 있어요. 근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가짜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그럼 이 강제경매 신청하면 압류력이 생겨요. 그럼 이제 결과를 내보세요. 유치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가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후가 기준이고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준이에요. 여기 없는 거 저당권이 아니에요. 가압류가 아닙니다. 체납 처분 압류가 아니에요. 무슨 압류? 경매로 인한 압류가 기준입니다. 저당권이 아니에요. 나중에 아시겠지만 자,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있어요.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하더라도 자, 말소 기준 원리는 1번이죠. 소멸하는데 유치권은 살아남습니다. 이렇게 저당권 2개 있는데 밑에 나와도 살아남아요. 왜 그래요?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나왔으니까 유치권은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는 저당권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매 등기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이 됩니다. 저당권이 아닙니다. 가압류가 아니에요. 자, 문제집 128페이지 8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유치권 설명 옳은 거죠? 1번. 유치권자가 제3자네요.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 않죠. 이게 정답이네요.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라 유치권 인정됩니다. 이번 유치권자는 매수인,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3번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도 피담보 채권 소멸시효는 별개입니다.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별개예요. 자, 4번은 이거죠. 유치권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럼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긴 자 과실수취 동남체요. 그럼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과실수취에서 이를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왜 있어요? 우물에 유물없다 빼고 다 있다. 자,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자, 사용동남체요. 우리 판례는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죠. 이 사용은 보존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보존에 필요해요. 그럼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불법이 아니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적법점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번 유치권 옳은 거죠?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먼저 취득하고 그리고 목적물에 관해서 채권이 성립했네요. 상관없죠? 뭐 채권이 먼저 성립하든 점유를 먼저 하든 유치권 다 인정됩니다. 이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그라미 쳐요.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그럼 그냥 물건 돌려준 거죠? 이때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보호청구권 인정되죠? 이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인정되는데 아까 우물에 유물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는 없습니다. 점유권으로 보호됩니다.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하다면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죠? 아까 주택에 거주하는 거죠? 그게 이해입니다.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맞아요. 필요비는 없고 유익비만 있어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유예기간을 기간을 허용했어요. 즉 유익비간에서 6개월간 변제기간을 허용했다. 그럼 6개월간 돈 달라 못하죠? 그럼 유치권도 인정 안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은 그 기간 6개월 내에 유익비 상환 청구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 이때는 유치할 수 없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자, 10번 잘 보세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인데 지금 가불병 문제가 나왔죠. 지금 이게 세 줄이지만 여러분들 시험지는 좁아져서 문제가 한 5줄 됩니다. 그럼 가불병 사례 나오고 문제가 길잖아요. 그 문제를 읽을 필요 없습니다. 밑에 1, 2, 3, 4, 5 지문 읽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끝에 옳은 건가 틀린 거 확인해요. 틀린 거 물어봤죠? 그럼 그냥 지문 읽어요. 그럼 1번 의리병에게 외상대금, 매매대금죠? 동그라미 쳐요. 외상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병원 건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보건복지부 매신, 매매대금, 외상대금, 유치권 X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문제 안 읽고 5초 만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매신 꼭 외우세요. 자, 그럼 문제 읽어볼까요? 갑의 X 건물을 임차은을 동그라미 치시고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 완료했다. 그럼 을이 수리 완료했죠? 그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 상환보다는 건물을 점유 동그라미 이게 유치권이죠. 유치권. 틀린 겁니다. 1번 정답.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건물 유치할 수 있죠. 3번 을은 채무자 값 승낙 없이 X건물 유치 목적물을 사용해도 안되고 제3자에게 담보 제공 안됩니다. 4번 을은 수리비를 상환받기 위해서 건물 경매할 수 있어요. 아까 유치권자는 우물에 유물없죠.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이 있습니다. 만약 X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의가 제3자죠. 새로운 소유자 양수한 정의 유치권자 을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하면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죠. 유치권은 물권이라 제3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정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외상대금입니다.
11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자 유치권 동그라미 씁니다. 갑이 유치권자죠? 주장하고 있다. 틀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치권 같은 제한 물권은 자기 소유 안 되죠? 타인 소유만 가능하고 자기 소유 안 됩니다. 1번 특이에요. 갑이 건물에 수급이 늘어서 소유권을 갖네요. 그러면 자기 물건을 유치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갑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2번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하여 선관 주의무를 위반하면 그럼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유치권자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아까 유치권자는 적법으로 추정되니까 증명할 필요 없죠? 상대방 을 측에서 불법이라고 증명해야 됩니다. 4번 채무자 을을 동그라미 쳐요. 직접 점유 동그라미. 그럼 그냥 물건 돌려준 거죠? 제일 끝에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5번 병이 건물에 점유를 침탈. 그럼 점유 침탈하면 점유를 상실당해서요.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바로 소멸합니다. 현재 유치권 소멸했습니다. 근데 침탈을 했더라도 유치권자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에서 점유 회복했네요. 점유 회복하면 점유가 쭉 연결이 되죠. 따라서 갑이 유치권도 이제 되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점유를 상실해서 유치권 소멸했지만 점유를 회복하면 그때부터 유치권 되살아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2번 유치권 옳은 겁니다.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2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인 금전인 과실인 금전을 수취해서 과실 동그라미 수취 동그라미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수취해서 다른 채권자 먼저 자기 피사모 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1번, 2번 묶으셔서 유치권은 우물에 유물 없죠. 빼고 다 있다요. 다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3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원칙에 사용되어 담보 제공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원칙은. 4번 채권자가 채무자 동그라미 치시고 직접 점유자 동그라미 치면 이거 그냥 물건 돌려준 거죠.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5번도 1번, 2번 똑같아요. 1번, 2번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5번도 마찬가지예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던 도중에 그 물건에 또 비용을 들이면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우물에 유물 없다. 빼고 다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5번이 우물에 유물 없죠. 빼고 다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개인적 생각으로 13번이 지금까지 유치권에서 역대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문제부터 어렵습니다. X 물건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랬죠. 이 무슨 말일까요?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고 무조건 성립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이죠. 1번 X 물건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죠. 자기 소유에는 유치권 행사 못하죠. 그러면 소유자가 갑이면 유치권 인정 안 되고 소유자가 갑이 아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니까 이건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X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영향 미치죠.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고 도래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죠. 3번이 가장 어려운데 X 물건에 대한 갑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래요. 위로 올라오세요. 자, 여기 간접 점유는 제3자가 직접 점유 인정되는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인정 안 되거든요. 아까 문제에서 X에 대한 갑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래요. 그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거밖에 안 남았네요. 이거. 그럼 이 간접 점유로 유치권 인정되는 거죠. 그 다음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직접 점유도 유치권 성립하고 간접 점유도 유치권 성립하죠.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거 간접점유도 유치권 성립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답입니다. 이래도 성립하고 저래도 성립하고 영향을 미치잖아요. 엄청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4번 X 물건에는 갑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건지 여부 영향 미치죠. 불법 점유면 성립하지 않고 불법 점유가 아니야 성립하죠. 5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영향 미치죠. 배제 약정이 있으면 성립하지 않고 배제 약정이 없어야 성립하죠. 그래서 형대배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답이 3번이었습니다. 엄청 어려웠어요. 14번 동일 건물에 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합니다. 틀린 겁니다. 1번 건물 점유.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죠. 자, 2번과 4번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2번 가로 쳐보세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가로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자, 점유 이전했네요. 점유 이전. 그럼 점유 이전했죠? 그러면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네, 성립하지만 경매 등기 후에도 성립해요. 네, 성립하더라도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성립하는데 경매 등기 후에 성립했으니까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죠. 성립은 합니다. 단 매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4번을 보시면 4번 가로쳐봐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 가로치시고 유치권 취득도 넘쳐요. 이 사람은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채권이 완료될 때까지 매수인 경락인에게 목적물 인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3번 보증금 보여요. 보증금은 유치권 피담은 채권이 될 수 없어요. 5번 유치권 우물에 유물 없다. 요새 문제 없죠. 그래서 2번 4번 잘 비교하세요. 15번 갑은 X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 동그라미쳐요.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의뢰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가로쳐 보세요. 압류 효력이 발생 가로하였고 병은 경매에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 경락인이네요. 갑 채권자가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그랬나요? 아까 자 유치권으로 매수인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뭐가 기준이었죠? 저당권이 아니라 경매 등기 전후 또는 경매로 인한 압류 효력 발생 전후가 기준이었죠. 기억. X 건물의 압류율이 발생한 후 갑이 건물 점유를 이전받았다. 그럼 이 점유 이전받은 때 이때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근데 압류 후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니은도 위 압류 효력 발생한 후 갑의 피담은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면 압류 후 이때 변제기 도래가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그럼 압류 후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디귿은 건물 압류 효력 전 유치권 취득했네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그 뒷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저당권이 갑이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했죠? 여기서 끝났어요. 압류 전 유치권 취득, 그럼 대항할 수 있다. 여기서 끝났습니다. 리을도 위 압류 효력 발생 전 유치권 취득에서 끝났어요. 대항할 수 있다. 뒤에 가압류나 저당권이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유치권 설명 틀린 겁니까?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다 그랬고 유치권 임의규정이라 발생 배제 특약 유효 이게 정답이네요. 유효 임의규정. 그 다음 자 갑과 을이 건설 도급계약 맺었습니다. 우리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공사대금 채권이 계속 밀리니까 우리 공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럼 지금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이 정착물이 아직 토지와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이에요. 그럼 독립성이 없으니까 자 유치권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이 있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채권으로 이 집담한 건물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합니다. 유치권 물권이고 물권의 객체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아직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에 불과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건 토지 정착물이에요. 그럼 토지 부합물이니까 그러면 토지에 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못하죠. 우리 토지에 돈 들인 거 아니죠? 뭐 토지에 금 묻었나요? 아니죠. 이 주황색에 돈 들인 거죠. 근데 주황색은 아직 독립성 없어서 유치권 행사 못하고 토지에도 돈 들인 거 아니라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있어야 돼요. 둘 다 못합니다. 그래서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소급이니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정착물,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은 토지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또한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 공사금 채권에 의해서 토지에 대하여도 둘 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34회에 처음 나왔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입니다. 그럼 자 3번 건물 신축공사 도급받은 소급이니 자 가로쳐 보세요. 가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까지 가로쳐요. 정착물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토지 동그라미 그럼 토지에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정착물도 못한다 그랬죠? 5번, 4번 유치권은 피사분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죠? 도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 유치권자는 선관 주임으로 유치물을 조문해야 되죠? 자, 민법 이론 강의 두세 번 이상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합격서가 110페이지니까 여러 번 반복해 주세요. 금방 10번 볼 수 있어요. 다음 중개사법 이론 강의도 꼭 들어서 고득점 맞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